지금 리플 XRP 가격에 대해서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저점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을 넘던 코인입니다. 반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리플 XRP를 대량으로 들고 있는 큰손 지갑들, 이 숫자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끝날 때쯤이면은 그 정답의 큰 조각들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조각은 코인 차트가 아니라 이틀 전 뉴욕에서 조용히 올라온 이 문서 한 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라는 곳에서 발표문 하나를 냈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뉴욕에 있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월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문지기와도 같은 곳이죠. 이 문지기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새로 내놨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가격이 출렁거리지 않게 미국 달러에 1대1로 묶어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만 따로 다루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죠. 그게 요즘 자주 들리고 있는 바로 지니어스 법입니다. 이번 뉴욕 발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뉴욕의 기존 규정을 이 연방법 기준에 딱 맞게 고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흔한 규제 뉴스 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속 구조를 알고 나시면 이 발표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 행사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발행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넘는 큰 회사는 연방정부가 직접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작은 회사는 자기가 속한 주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 붙습니다. 그 주의 규정이 연방 기준과 거의 똑같다고 미국 재무부가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고, 이번 뉴욕 발표가 바로 그 도장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주요 주 가운데 뉴욕이 가장 먼저 움직여가지고 전국에 본보기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고객 돈을 1대1로 받쳐주는 준비금에 한 가지 보관 기간에 대해서 전부 몰아넣지 못하도록 한도를 둡니다. 회사 내부의 통제 장치랑 보안 관리도 의미가 듭니다. 회사 내부 사람들과의 거래도 따로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외신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이 발행 규모가 약 35조 원을 넘는 초대형 발행사에서는요, 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을 의무적으로 맡겨두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통과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해졌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시험이 어려워지면 과연 누가 오게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미 합격해 있는 쪽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회사한테 이런 기준들은 높은 벽이겠죠. 반대로 이미 그 안에서 검사를 받아온 회사들한테는 이 벽이 그대로 성벽이 될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리플이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서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뉴욕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관리할 자격을 뉴욕주에서 정식으로 받은 회사라는 뜻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 12월 당시 리플은 미국 통화감독청이라는 연방기관에서 국가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통화감독청은 미국 전역의 은행을 감독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주정부랑 연방정부 양쪽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 대표도 이런 구조를 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남겼고, 그렇게 만들어진 RLUSD는 출시 1년 남짓 만에 규모가 1조 8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는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촘촘해질수록 이 처음부터 그 기준 안에서 커온 쪽이 더 유리해진다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시간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정 자체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먼저 열흘 동안 사전 의견을 받고 정식 공고가 나가면 60일 동안 다시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최종 규정은 지니어스법이 발효되는 바로 그 시점 함께 시행이 되고요. 또 기존의 뉴욕 인가를 받아준 발행사들에게는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지니어스법 시행은 그냥 언젠가 올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력에 적을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큰 돈은 시행일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자리를 잡게 되는데, 실제 증거가 바로 이번 달에 나왔죠. 리플의 기관 거래 부문이 DTCC라는 곳에 작업 그룹에 합류를 했고, 여기서 DTCC는 미국에서 주식이 거래되면은 그 뒤에서 돈과 주식을 실제로 주고받아가지고 정리해주는 핵심적인 기관인데요. 미국 증시에 마치 안방과도 같은 곳인데, 그 방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이 함께 앉아있고, 또 이 그룹의 시범 운영이 바로 다음 달 7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격은 바닥인데 큰 손들은 왜 모으고 있을까요? 최근 거래소에서 2,500만 개가 넘는 리플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건 보통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리플을 대량 보유한 지갑 숫자가 33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나온 리플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리플 투자 상품에서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들어왔고요. 지난 5월 한 달에만 약 1,900억이 들어오면서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격이 빠지는 동안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이 XRP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냐? RLUSD는 XRP랑 별개의 코인이죠. RLUSD가 커진다고 XRP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 코인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만든 길 위에서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RLUSD라는 돈이 오가는 길이 리플의 결제망이고 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바로 XRP한테 주어져 있다는 게 리플 측의 설명인데요. 길에 다니는 돈이 많아질수록 다리의 쓰임도 늘어난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짚고 가야 될 변수도 있겠죠. 미국의 워런 상원 의원은 리플의 은행 인가가 잘못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정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고요.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올해 여름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될 거고 가을쯤에 규정이 다듬어지고 지니어스법 발효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는 이런 일정들이 큰 틀에서 굴러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이 일정이 법에 박혀 있습니다. 미뤄질 수는 있어도 없던 일이 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관들의 행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DTCC 시범 운영이랑 또 꾸준한 ETF 자금 유입들이 그 증거라는 거고, 세 번째로 뉴욕 금융당국이 스스로 지니어스법 조항들이 뉴욕의 기존 기준을 거울처럼 닮았다라고 말을 했었죠. 뉴욕이 먼저 기준을 세우면 또 다른 주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코인 시장을 따라서 계속 출렁일 거고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일정이 하나씩 확정이 될 때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들 조금씩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욕이 연방법에 맞춘 새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내놓게 되면서 시행까지 가는 이 시간표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됐다는 거고, 기준이 높아질수록 이미 주랑 연방의 이중 감독 안에 들어가 있는 리플의 자리는 더 단단해지는 구조겠죠. 가격은 바닥권이겠지만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죠. 다음 달 월가의 안방에서 시작되는 그 시범 운영들, 거기서 리플이 맡은 역할은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짧고 효율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더라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욕심들 때문에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게 되고 결국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괜히 매도할 걸 그랬나, 또 후회가 반복되고 시장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힘든 거 사실이겠지만요,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시장, 또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종업방에서도 무리한 목표가보다도 현실적인 목표가를 활용을 하면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는 방향성으로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의 수익은 팔아야 내 돈이고요. 내 계좌에 들어와야지 내 컷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